간디는 1869년 구자라트 포르반다르에서 모한다스 카람찬드 간디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상위 계급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유복하게 자란 간디는 18세가 되던 해 런던으로 유학을 떠나 법학을 공부하였고 22세에 귀국해 변호사로 활동하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소송사건을 의뢰받아 1년 계약으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더반으로 건너가면서 그의 일생에 커다란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곳에서 백인에게 박해를 받는 이주 인도인을 목격한 간디는 그들의 지위와 인권을 위해 싸워야겠다고 결심하며 민권운동가로 입지를 다지게 됩니다. 1년 계획으로 오게 된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20년 넘게 인종차별에 대한 투쟁을 펼친 간디는 인종차별과 인도인의 인권을 위해 싸우게 됩니다. 간디의 인종차별, 압박에 대한 투쟁, 사티아그라하는 간디가 인도 귀국 후 전개한 인도 독립운동의 모형이 되었습니다. 특히 1913년 남아공 나탈에서 시작한 사티아그라하 행진은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며 간디를 비롯한 4천여 명의 참가자가 정부에 체포되었음에도 전 세계 여론의 동정을 얻어 당국을 굴복시키기도 했습니다. 결국 아시아인 구제법이 제정되어 인도인에 대한 차별법은 모두 폐지되었으며 간디는 이 투쟁으로 국제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20년이 넘는 아프리카 생활을 마치고 인도로 귀국한 간디는 제1차 세계대전에서 인도가 영국에 협력하면 전쟁 후 인도의 자치를 보장하겠다는 거듭 약속을 믿고 인도의 독립을 위해 영국의 입장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전쟁 후 약속이 지켜지지 않음은 물론 반란 진압 조령 시행 등 영국의 배신이 이어지자 사티아그라하 운동을 전개하며 전국을 순회하기도 합니다. 1919년 영국에 대한 비협력 운동 방침이 채택되며 납세 거부, 취업 거부, 상품 불매 운동을 통한 비폭력 저항을 실시하였으나 영국이 펀자브에서 집회 군중을 향해 총격을 가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사건으로 수백 명이 사망하는 등 인도 각지에서 유혈 사태가 일어나자 1922년 운동은 중지되고 간디는 투옥하게 됩니다. 1929년 국민회의파는 완전 독립을 선언하면서 간디는 사티아그라하 운동의 지지자들을 이끌고 소금세 신설 반대 운동을 벌입니다. 이로 인해 또다시 구금되기도 한 간디는 석방 후 어윈 총독과 협정을 체결해 반영 불복종 운동을 중지하였지만 또다시 탄압 정책을 쓰는 영국 정부로 인해 또다시 불복종 운동을 재개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영국은 또다시 반강제적으로 인도를 전쟁에 투입합니다. 인도는 영국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을 얻어내기 위해 영국 세력의 즉시 철퇴를 요구하며 대규모 반영 불복종 운동에 돌입하지만 이 운동으로 말미암아 70세가 넘은 고령에도 간디는 옥고를 치르게 됩니다. 출소 후 간디는 전국을 돌며 힌두와 이슬람 모두가 인도의 주인이라며 힌두와 이슬람의 화해와 통일을 역설합니다.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이 주권을 넘겨줄 때에는 힌두의 국민회의파와 전인도 이슬람 연맹이 인도를 분할 독립할 것을 협정합니다. 이 협정 이후 인도는 독립의 기쁨보다는 힌두와 이슬람의 대립으로 더 큰 소용돌이 속에 놓이게 됩니다. 결국 1947년 8월 인도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지만 고질적 대립관계인 힌두와 이슬람은 인도와 파키스탄의 두 국가로 분리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독립 후에도 두 종교 간 분쟁과 대립으로
곳곳에서 폭동이 발생하는 가운데 간디는 고령의 나이에도 단식 투쟁까지 벌이며 폭동을 진압하는 등 힌두와 이슬람의 화합을 위해 마지막 여생을 바치게 됩니다. 간디의 힌두와 이슬람 간 화해와 융화를 위한 노력에도 일부 이슬람주의자들은 간디를 힌두 민족주의자라고 비판했고, 일부 힌두교인들은 그를 파키스탄의 아버지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간디는 생애 자신을 힌두교의 본질이자 정신인 사하타나 다르마를 믿는 힌두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100여 권의 그의 저서에서 우리가 힌두이든 이슬람이든 간에 다른 종교의 이들을 우리의 종교로 개종할 것을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힌두이면 더 나은 힌두가 되도록, 우리가 이슬람이면 더 나은 이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며 그의 힌두교에 대한 사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힌두와 이슬람의 화합과 융화를 위한 활동을 계속해가던 간디는 독립 후 얼마 지나지 않은 1948년 1월 30일 뉴델리에서 반이슬람 극우파 청년의 총탄에 쓰러지게 됩니다. 그의 사후, 그에 대한 평가는 많은 측면에서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위대한 영웅 간디를 모순자, 위선자, 이중격자 등으로 비하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디는 영국의 대항해 인도인을 대변하며 항쟁한 위인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그는 항상 우호적 자세로 영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친영파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영국을 위해 인도 청년들을 징병하는 데 앞장서며 영국을 위해 목숨을 내려놔야 한다고까지 발언했습니다. 영국의 무자비한 폭행과 학살이 반복되며 간디의 상징인 비폭력 저항운동이 한계를 드러낼 당시 그의 저항운동에 회의를 느낀 사람들이 늘면서 무장투쟁을 지지하게 됩니다. 그 중심에는 사회주의와 계급주의를 타파하고 자유 인도 건설을 꿈꾼 혁명가 바가트 싱이 있었고, 그는 곧 대중의 지지를 한몸에 받으며 국내외에서 간디의 인지도를 추월하게 됩니다. 바가트 싱의 대중적 지지에 위협을 느낀 간디는 싱이 독립운동으로 수감되자 영국 총독부에 그를 처형할 것을 요청하였고, 결국 1931년 바가트 싱은 처형됩니다. 기차에서 인도인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당하고 기차에서 내려야 했던 간디는 남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차별하는 언행과 행동들로 구설수에 오릅니다. 인종차별로 억압받는 인도인을 대변하겠다는 그였음에도 인도인이 아프리카 원주민 같은 야만족보다 낫다고 서슴없이 발언하기도 했습니다. 개인 사생활에서도 비판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욕정이 없는 인물이자 금욕생활로 일관할 것 같은 간디였지만 사실 그는 성적 집착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13세 어린 나이에 카스트루바와 결혼한 간디는 1885년 아버지가 사망할 때도 부부관계로 인해 아버지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없었다며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로도 정상적인 성생활을 했다는 그는 1900년 이후 금욕을 결정하지만 말년에 접어들어 그의 금욕은 이해할 수 없는 형태로 변형됩니다. 간디는 개인 비서나 증손녀, 심지어 그를 추종하는 자들의 부인까지 침실로 불러 나체로 잠을 청했으며 결혼 정년기의 여성들과 함께 목욕을 하고 나체로 마사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간디의 금욕은 성관계만 없었을 뿐 충분히 성적 욕망을 충족하는 행위로 간주된다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간디의 정치적 동반자이자 인도 초대 총리인 자와할랄 네루 또한 간디의 이러한 행동을 비정상적이라 생각하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간디는 항상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한다고 외쳤지만 사실 그들에게 철저히 무관심했으며 카스트 제도를 옹호하며 카스트를 재정립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인도의 국부, 인도 독립의 아버지, 때로는 성인으로까지 추앙받는 마하트마 간디. 하지만 그의 뒷면에 감춰진 불편한 진실들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일까요?